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할수록 느끼는 건 부자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 그걸 유지하느냐 싸움이다. 그래요. 그리고 부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제가 보면은 신사임당 채널이 돈 버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다 부자들만 나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잖아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느낀 거는 부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똑같다. 가난하다 그래서 착하고 부자라 그래서 뭐 악하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부자 중에서도 성실한 사람 있고 게으른 부자 있고 똑똑한 부자 있고 운 좋은 부자 있고 다 똑같아요. 그냥 저는 이 자산 계급으로 어떤 사람들의 성향을 특정 짓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한데 부자고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데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데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한데도 가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임계점을 아직 넘지 못해서 가난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향이 잘못됐지만 그게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할수록 느끼는 건 부자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 그걸 유지하느냐 싸움이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산을 잃어버렸어요. 다 압류를 당해서 뺏겼어요. 그래도 결국 이 사람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가는 방향이 그러면 다시 부자로 가게 돼요. 그 사람 기본값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본값이 쓰는 게 기본값인 사람이 있어요. 다 날려버리는 가난해지는 기본값.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무의식 중에 자다 깨서도 어떻게 하면 벌지? 어떻게 하면은 더 할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쓰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간을 더 재밌게 낭비하지? 어떻게 하면은 더 누워있지? 뭐 이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게 자연스럽냐. 근데 내가 자연스러운 방향이 돈 쓰고 날리고 뭐 도박하고 이쪽에 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는 사람이 억지로 돈을 모으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힘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그 성향이나 습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반화 어떤 그 부자들은 다 이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는 일반화가 이제 위험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 저도 자꾸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이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관이나 성격이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거를 바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면은 되게 싫어하니까. 그렇죠.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아유 너 뭐 돈이 좋냐? 돈보다 나은 게 세상에 많아. 그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나는 다른 거 추구하는데 그거의 부수적인 결과로서 뭐 이런 얘기가 막 그렇게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 야 그래도 돈 벌고 정신 차려야지 그것도 또 그거대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를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결국 사람은 생긴 대로 각기 성향대로 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제 질문에는 이제 얘기 안 해주시는데요.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 심사위원님이 이런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계속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변은 바뀌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돈 번다고 신사위원님은 이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돈을 좋아한다고. 돈 번다고 결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심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결심만 해도 사실은 이제 부자의 방향으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난 돈이 싫어, 돈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게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지금 했던 얘기랑 같은 거네요. 돈이 되는 습관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인터뷰 많이 하시면 이제 주식하는 분들, 부동산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 성향이 달라요. 어때요? 저는 부동산 하는 분들이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죠? 주식하는 분들이 조심스러워요. 약간 점잖아 보면.
부동산 하는 분들은 약간 쌈딱 기질도 있고, 왜냐면 저도 이게, 그렇게 느낍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협상을 하잖아요. 부동산은 대면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도 많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세입자랑 또 전화도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경매 같은 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일단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에요, 부동산은.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안 끼고 하는 부동산 투자는 없잖아요. 내가 생돈으로 100% 넣는 그건 없거든요.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분들은 이제,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그건 뭐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주식하는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고, 혼자 생각으로 하고, 협상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을 그냥 내가 선택하는 약간 수동적인 투자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해가지고, 뭐, 물론 행동주의 투자자들, 뭐, 칼아이칸,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미들이 그런 행동주의 투자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하는 분들이랑, 주식하는 분이랑. 예. 신사임당님은 어떤 걸 더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 주식, 부동산? 저 부동산 주식도 그때 얘기 들으니까 네, 많이 주식을 하신다고. 이제 했었는데, 뭐, 많이까지는 아니고, 뭐, 조금 했었죠. 근데 이제 팔았어요. 예. 보면은 신사임당님이 그 부자 되는 길로 정말 정석대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자산 모으기 전에 주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많이 해서 부동산으로 묶어두고 에셋 파킹하고 이런 거를 그 아주 정석대로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신사임당님은 오래만 살면 돼요. 건강하게. 그죠, 건강.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 어디 가서 한 얘기인데 결국 승자는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자산을 미리 사두고 맞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신사임당님은 오래만 살면 돼요. 인터뷰할 때 인터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뭐 정말 막 진상 인터뷰 이런 것도 있었나요? 있었죠. 못 나간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인터뷰가 수월했던 건 아니죠? 어떤 되게 이거 안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하지만 항상 쉬웠던 건 아니다. 인터뷰 하고서 못 내보내는 저희 직원들도 알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남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제 주위에 보면은 같이 이제 저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채널에 신사임당 채널에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올 분들이 많으니까 신사임당 채널에 나올 때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올 때 뭐 준비를 해야 되나? 뭘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질문을 먼저 안 주시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너무 편안했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모르는 상태에서 왔을 때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그분에 따라서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재개발을 한다. 그럼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내가 매크로를 한다. 매크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내가 갭 투자를 한다. 그럼 갭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좀 인터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주 종목에 대해서 그냥 알던 걸 풀어놓는다. 이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초보자다. 그럼 그 안에서 배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시장 진입한 사람한테 배울 게 없을까요? 저는 2019년에 진입해가지고 지방에서 먹고 이번에 수도권으로 들어올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배울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초기에 진입한 예전에 시작한 분들이 하락장 겪으면서 배운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매만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 경매만 하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전략도 분명히 들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모든 분들에게 배울 게 있지. 그거를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뭐 아파트 갭 투자를 해요. 근데 다른 분야의 것, 매크로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얘기가 뚝뚝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봐도 답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출연 신청을 한다면 나는 이런 걸 해서 벌었다. 내가 지금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서 벌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그 얘기로 와서 해야지. 다른 얘기하면은 이제 당황하실 수도 있다. 다른 얘기하면은 저도 불편하고 오신 분도 불편하고. 그렇죠.